와우! 달슨의 라이브! 축구를 더 쉽고 재밌게 즐기는 요즘 축구 전술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야기한 15패스 규칙과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독일과 이탈리아의 축구 전술 용어집을 참고했습니다. 숫자 15패스 규칙, 그다음에 트랜지션,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지션, 뜻은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축구에서 얘기하는 전환은 뭐가 있을까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좌우가 전환되는 것도 바로 전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트랜지션, 전환은요, 좌우 측면의 어떤 볼 전환이 아니라 상황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공격하다가 수비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 수비하다가 공격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 이걸 바로 트랜지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축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일단 두 가지라 볼 수 있겠죠. 공격 상황, 수비 상황. 공격할 때 골 넣고 수비할 때 골 막으면 되겠죠.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두 가지의 상황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하다가 수비하는 상황, 수비하다가 공격하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참고로 공격하다가 수비하는 상황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전환이라고 하고요.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건 포지티브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환, 트랜지션은 왜 축구에서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트랜지션 상황은 양팀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팀이 서로가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상황, 수비하는 상황, 요거만 두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틈을 찾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공격하다가 수비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거나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전환될 때는 서로가 어때요? 팀 포메이션도 흔들릴 수가 있고 개인의 포지션도 바뀔 수가 있고 역할도 서로가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틈이라든지 혹은 실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트랜지션을 활용을 해서 공격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수비할 때는 이 트랜지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수 혹은 공간을 최소화시켜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전술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트랜지션 상황에서 어떻게 팀들이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팀의 전술이나 팀 컬러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공격하다가 수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볼을 빼앗겼어요. 이랬을 때 만약에 볼을 빼앗기자마자 곧장 압박 들어간다. 예를 들면 리버풀의 개겐 프레싱이죠. 이렇게 들어가느냐 혹은 볼을 빼앗겼는데 바로 곧장 압박 들어가지 않고 그냥 쭉 물러나서 수비부터 다시 지키는, 내려가서 수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팀은 어떤 컬러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수비하다가 공격할 때도 팀 컬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수비하다가 공을 뺏었을 때 뺏자마자 곧장 카운터로 빠른 공격을 하는 팀이냐 아니면 볼을 뺏었을 때 볼을 충분히 소유하면서 볼을 돌리면서 빌드업을 다시 차근차근히 하는 팀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팀의 컬러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되는 게 바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야기했던 15패스 규칙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활용했던 15패스 규칙을 작전판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공격 작업할 때, 즉 빌드업을 할 때 이 노란색이 볼인데요. 볼을 15번 정도는 빠르고 정교하게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볼을 돌리자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볼을 이렇게 돌림으로써 상대는 이 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오른쪽, 왼쪽으로 자꾸 움직이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결국은 한쪽에 틈이 생기면 이 볼을 빠르게 집어넣어서 공격을 시도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을 돌림으로써 상대를 흔들어서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고, 또 하나 제가 트랜지션과 연결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볼을 돌리다가 뺏길 수도 있겠죠. 자, 상대는 이렇게 볼을 돌렸는데 상대가 계속 움직이다가 자, 볼을 뺏었다고 치죠. 이렇게 뺏었습니다. 자, 그럴 때 상대는 어떻게 돼 있죠? 이미 계속 15번의 빠르고 정교한 패스를 쫓아다니느라고 대형이 흐트러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뺐더라도 뺐으면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전환해야 되는 트랜지션 상황인데 대형이 흐트러져 있다 보니까 조직화된 체계적인 공격을 시도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뺏은 선수가 개인의 능력으로만 트랜지션 상황에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 공격을 전개했던 이 팀은 볼을 뺏기더라도 이미 정교하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대형을 지킬 수 있지만 상대는 볼을 쫓아다니느라고 이미 대형이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에 볼을 뺐더라도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 15패스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15패스 규칙은 공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야기했던 15패스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뭐 15패스 규칙이라고 하니까 꼭 숫자 그럼 딱 15번만 해야 되나요? 이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패스를 연결하면서 공격 작업을 하자. 그래서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라든지 바르셀로나 축구가 뒤에서부터 볼을 많이 돌리는 것은 그냥 볼을 돌려서 소유를 높게 하자는 게 아니라 볼을 돌림으로써 상대를 움직이게 해서 상대의 어떤 공간도 찾고 혹은 볼을 뺏기더라도 상대는 흐트러진 전열에서 볼을 갖고 트랜지션을 가져 나오고 볼을 뺏긴 팀은 충분히 자기가 볼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볼을 돌렸기 때문에 체계적인 상황에서 수비하자. 이렇게 바로 트랜지션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15패스 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패스 규칙과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경기를 보실 때 이 팀이 볼을 돌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혹은 공격하다가 수비하다가 공격할 때 이 트랜지션 상황에서 이 팀은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 축구를 더 재밌고 즐겁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